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그죠? 예,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력 질주해야 돼요. 기본서 하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복습이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웬만하면 예습을 좀 하시는 걸로. 그리고 풀고 오실 때는 흔적 없이 오셔야 돼요. 예? 풀어봤으면 흔적을 다시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걸 막 볼펜으로 메모해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시커매요.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지루해. 비능률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집에서 이걸 풀어보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재수의 길이 열립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습을 하되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고 할 때도 1번 1, 2, 3, 4, 5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닙니까? 풀 때도 지울 때 흔적 없으려면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지우면 금방 없어져요, 흔적이. 예?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틀렸으면 여기라 표시하라 이거지. 나는 이 문제 틀린 거야. 풀기 전에 나중에 또 풀 때도 난 이거는 틀린 거야.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그러지 마. 그건 푸는 거 아니야. 예? 내 맘대로 한 변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면 납세의무자를 쭉 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 듣고 하나 틀린 거 뭐 틀렸나 이렇게 확인해야지. 하나 보고 풀면 답이 보이네. 그게 맞아. 답일 것 같아. 그리고 하니까 맞아. 또 하다. 이거는 그럴 바에는 체크해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재수의 길입니다. 오실 때는 흔적 없이. 자, 그리고 요약집은 옆에 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강의 계획표 나간 거 있었죠? 예. 오늘이 수요일 세 번째죠. 여러분 문제풀이가 지금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이 쭉 비슷한 문제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격주에 한 번씩 해서 2달 동안 하면은요, 조세 총론하고 두 달 있다가 보면 문제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홀수 문제로 한 번 합니다. 오늘 재산세까지 끝나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지방세 끝이야. 그죠? 예? 하루 빠졌는데 끝이야. 그럼 두 번째 올 때는 국세 끝이야. 국세. 그래서 7월 달에 홀수로 한 번 끝나요.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짝수로 앞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2번 문제 푼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몇 개는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니 쭉 하면 쟤는 편해요. 근데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러분은 한참 있다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봐야 돼. 그래야 효과적이다. 자, 할 얘기는 많은데 갈 길은 바쁘고, 예, 우리 젊은 분들은 송중기 결혼한다고 충격받지 말고 신경 써.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결혼했죠? 없죠 진짜. 결혼했어요? 했는데 송중기 결혼 내가 기분 나빠갖고 오늘 못하겠다. 그래. 시대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1초 다부제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조세 총론, 첫 시간은 조세 총론 들어갑니다. 16쪽부터죠. 그래서 홀수 문제 중심으로 가죠. 자, 다음 조세의 특징 옳게 연결된 거. 여러분 조세하면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를 묶어서 물어볼 때는 그냥 조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조세의 특징 세금이 도대체 뭐냐. 1번 과세의 주체. 과세의 주체하면 과세권자. 누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둘이죠. 국가. 또 하나는 어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거 틀렸죠? 국가하고 오로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만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조세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 걷어가는 거죠.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맞죠? 디귿.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금전이에요. 다만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을 인정하는 세금이 있죠. 하나 물어봅시다. 물납이 되는 건 우리나라 세금 25가지 중에 물납이 되는 건 딱 2가지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죠? 예. 다음, 리얼.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개별적, 직접적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금을 걷어갈 때는 개별적으로 당신한테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대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형법상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의 성격이다. 틀렸죠. 벌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근데 세금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특징 옳게 연결된 것 하면 니은, 디귿, 그리고 2개밖에 없어요. 네, 답은 몇 번? 2번.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납세자 편의 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 그랬죠. 물납 요건을 전부 다 뭐한 거?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물납이 되는 건 딱 2개에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죠? 다음 5번 세금이 5번 문제 국세 지방세로 묶인 거 옳은 것 그랬는데 요건 체크만 하고 가죠. 2번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그게 뭐죠? 국세.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야 된다. 지방세. 5번의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7번도요. 큰 비중 없기 때문에 체크만 합니다.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 중에는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어요. 그럼 도세 하면 특광도가 같이 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예요. 그럼 시군세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같이 가죠. 그런데 여기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 하면 등록면허세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도세예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 그러니까 여기 부천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은요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 도세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강남구청으로 가요. 왜? 자치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 답은 몇 번? 5번. 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예. 다음 8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그거 표시해 놓고 점검하세요. 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9번 보시죠. 조세는 납세 의무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가 된다. 다음 중 물세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뜻만. 여러분 인세는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거죠. 물세는 물건마다 각각 부과하죠. 그럼 우리 뜻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있죠.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합쳐. 인세죠. 자, 다음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모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죠. 예, 인세입니다. 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죠. 물세. 상속세는요 물세냐 인세냐. 상속세는 인세예요. 누구 중심?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 피상속.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사망하면 홍길동의 이름으로 남겨둔 지구상에 돈 갚아지는 건 다 모아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죠. 누구 중심? 피상속인 중심. 인세.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인세예요. 다음 법인세도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세. 법인도요 회사 이름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다 어떻게 합산해서 과세하죠. 그래서 인세는 합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세하면 취득세, 인세, 물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다. 됐어요? 다음 11번으로 가는데 11번, 10번, 11번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 요약집
20페이지 보셔도 되고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조세총론 요약 있죠? 예, 요약 또는 요약집이 다른 경우는 18쪽인가 있을 겁니다. 조세총론 맨 끝에 보면 10번이라고 번호 붙여 있죠? 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 있어요? 그것 중심으로 자꾸 보시면 돼요. 앞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거 5가지잖아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첫 번째 과세의 주체 국세, 지방세 나눴고 물세냐 인세냐 구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납세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신고납부, 보통징수. 근데 맨 끝에 뭐? 밑에 칸에 부가세. 부가세가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이죠. 예.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은 필수다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는 2가지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리고 특별히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어요. 감면. 다음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거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죠.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이게 부과되는 부가세죠. 자, 그래서 요건 필수로 기억하고, 특별히 등록면허세하고 양도소득세 있죠. 여기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문제 11번 다음 세목을 본세로 하여 부과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 가로 안에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취득세에는 2개 다 붙어요. 예, 등록면허세에도 감면세액이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부과되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여기에 다 부과될 수 있는 건 답 몇 번이에요? 농어촌 특별세 4번이죠. 됐어요? 다음 13번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로 모두 몇 개인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20% 붙어요.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가 20%, 재산세에도 20%,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고 지방교육세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몇 개? 3개. 3번. 그죠? 예. 됐어요? 3번. 다음 15번으로 가죠. 아까 목적세 중요하다 그랬죠? 예,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취득세는 보통세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면서 뭐예요? 지방세, 보통세. 지방소득세는 보통세고 또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면서 국세, 그리고 다른 세금이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가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중에 목적세고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방세를 물어봤잖아요. 지방세 중에 목적세며 부가세인 건 뭐다? 지방교육세다. 그죠? 다음 여러분 17번 부동산 취득 단계 그랬죠? 예, 요것도 여러분 참고로 요약집 바로 앞면 19쪽에 보시면 맨 위에 5번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취득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재산세는 매년 냅니다.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과정이죠.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뭐 할 때? 양도할 때. 그죠? 자, 여기에 따라가는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자, 이게 어렵다 이거죠. 거기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려운 부분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인지세. 자, 다음 소득세 봅니다. 자, 부동산 뭐 할 때 취득, 보유, 양도, 그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죠. 그러니까 취득하고 관련 있네. 그죠? 예, 보유,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죠. 따라가니까 보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관련이 있죠. 양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다음 부가가치세. 사업자는요, 건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임대사업하는 사람은 임대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건물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다 관련이 있죠. 다음 지방교육세가 제일 어려워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죠. 그래서 취득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산세 매년 낼 때 따라가죠. 예, 관련이 있고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다음 인지세는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수입인지 붙이죠. 요건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은 사고 팔 때죠. 사고 팔고. 사고가 뭔데? 취득, 팔고. 그죠? 예, 보유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 임대차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입인지 붙이는 거예요. 다음 소득세. 자, 이거 어려워요.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부동산 10억짜리를 9억에 샀어요. 이익 봤어요? 아니야, 그냥 취득이야. 취득할 때 당시에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보유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하면 소득세죠. 예, 팔았죠. 양도소득세도 여기 들어가고, 그죠? 종합소득세도 여기 들어가죠. 모든 소득세는. 그러니까 양도 관련이 있죠. 그럼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종합소득, 임대소득이죠.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양도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없지가 아니라 있다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개인이 팔았어요. 두 가지잖아. 예? 사고 팔고 여러 번 하면 매매업이죠. 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 내잖아. 종합소득세. 어쩌다 팔면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도 양도랑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 이해가십니까? 그럼 양도소득세라고 나오면 모든 소득세는 취득 관계없죠. 그 다음에 보유과정 관련 없잖아. 양도니까. 이건 팔 때만. 이해가세요? 그러면 한 김에 더해. 그냥 뭐 붙었어요? 지방소득세 붙었어. 예? 그냥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거고 지방자가 붙었으면 지방세야.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 뭐야? 지방소득세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 낼 때 10% 별도로 내는 거예요. 부가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낼 때도 10%, 임대사업할 때 매매 사업소득 낼 때도 10%. 이해가세요?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낼 때도 몇 프로? 10%.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 역시 취득하는 하고는 관련 없다. 그러면 보유는 관련이 있죠. 예, 임대사업할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내야 돼요. 예,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이든 양도소득세든 소득세 낼 때 따라 붙는다. 이해가세요? 하나만 기억해. 모든 뭐는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인지세 사고 팔고 보유 관련 없죠. 그럼 외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뭐는 지방교육세는 양도랑 관련이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몇 번? 17번 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취득 단계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오른 것. 취득세는 취득할 때죠. 예. 재산세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재산세만큼은 안다. 그죠? 재산세는 무슨 과정? 그럼 취득에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럼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3번 5번은 빠져요. 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양도할 때
인지세는 사구, 팔구, 취득에 관련이 있고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따라가니까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 다 관련이 있죠. 예, 상속세, 증여세,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부동산 뭐 취득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예, 답은 몇 번? 2번. 19번.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조세. 인지세는 사구팔구죠. 사구팔구. 보유 관련 없어요. 예, 지방교육세는 취득 관련 있죠. 보유 관련 있죠. 양도에는 관련 없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죠. 종합소득세 취득 관련 없죠.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 없어요. 보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 있죠. 양도소득도 될 수 있지만 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 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재산세는 보유과정이죠. 에이 3번도 답이잖아. 취득, 보유, 양도 다 하니까. 아니야. 위에서 제목이 보유, 양도시 아니 만자가 없으면 답이 3번도 돼. 그죠? 근데 만 그래 붙었잖아, 한 글자가. 그러면 답은 4번만.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본 거죠. 두 가지만 해당되는 거 물어본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아니라. 이해가세요? 예. 다음 21번은 생략하고 다음 장 넘어가서 23번. 부동산 관련 조세 원칙적 징수 방법 연결이 잘못된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5가지는 기본이죠. 여러분 취득세는 스스로 계산해서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대라. 그 신고납부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는 걸 보통징수, 다른 말로 부가징수, 부가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다음 등록면허세도 뭐예요? 네,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와요.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도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보통징수라고 해도 되고 정부 부가과세 뜻은 본질은 똑같다.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예. 다음 양도소득세 뭐예요? 신고납부. 틀린 건 몇 번? 5번. 됐습니까? 다음 25번. 다음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 정부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 여러분 세법에 규정한 의무는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2번. 여러분 가산세, 여기서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났어요? 세. 또 하나 가산금, 끝에는 뭐? 금. 세는 세금이죠. 금은 금리죠. 금리는 가산세는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은 두 가지예요.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가산세는 어디에 어떤 세법을 위반해서 붙었느냐에 따라 국세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로 갈 수도 있다.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면 그건 국세로 간다.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2번과 같이 얘기해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을 한다.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을 한다. 맞죠? 3번. 해당 국세 지방세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틀렸어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취득세 50% 감면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감면 받았으니까 50%는 안 내고 나머지 50% 내야죠. 근데 그거 신고납부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붙죠? 가산세도 또 깎아줘? 아니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본세만 감면이지 지방세 감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가산세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건 있는데 본세가 감면이라고 해서 따라서 가산세도 감면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에서 공제받죠. 5번 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산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뭣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천지가 개벽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막. 그런데 목숨 걸고 세금 내라 합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 못했어요. 가산세 붙었죠. 그런데 사유가 있잖아. 예,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면 가산세 면제 혜택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다음 27번. 지방세법상, 지방세 기본법 규정상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가산세 이미 부과됐지만 가산세를 감해 주거나 면해 주는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감면. 여기 보세요. 하나. 취득세 하나 보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이때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자, 단순히 신고를 안 했으면 20%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다. 괘씸죄 40%. 둘 중에 하나 붙겠죠. 그죠? 이미 가산세가 붙었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그렇지만 요 기한이 지나고 지방세법은 6개월이에요. 몇 개월? 6개월 이내. 이때 늦었지만 기한 내 신고를 못했지만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이죠. 그러면 요 몇 개월? 1개월 안에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50% 요걸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담해줘요. 그리고 1개월 지나고 요렇게 몇 개월 안에 요 기간 안에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늦게 했으니까 몇 프로만? 20%만 감해준다. 이해가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 때는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개월까지는 6개월까지는 뭐를 할 수 있다?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 그럼 뭘 깎아줘요? 가산세 중에서도 예,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죠? 무슨 가산세를 깎아줘? 무신고 가산.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깎아준다고요? 무신고 가산세. 됐어요? 자, 또 하나.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해야죠. 근데 신고를 하긴 하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네. 과소신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90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자, 그럼 과소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붙죠? 이것도 성실하게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예, 몇 프로? 자, 단순히 신고 안 했으면 10%예요. 일부러 줄였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괘씸죄 40%. 둘 중에 하나 붙죠? 자, 붙었어요. 그런데 이 기한이 지나고 2년이야. 몇 년이요? 2년 안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정신고. 여러분, 수정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한 걸 정상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했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럼 뭐 깎아줘야 돼? 과소신고 가산세 붙은 거 깎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또 몇 년? 1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아니, 그냥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몇 프로? 20%. 여기서 하면 몇 프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했으면 과소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 거 있죠? 경감 줄여준다. 됐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물어보고 있다.
기한후 신고. 그래서 문제 보면 1번, 2번, 3번은 수정신고예요. 1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50% 경감해져요. 2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년 이내 수정신고했다 그랬죠. 이 얘기는 6개월 지나고 1년이 되는 그 기간 안에 뭐를 하면 신고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몇 프로? 20%. 3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 수정신고했다는 얘기는 1년 지나고 2년이 되는 그 사이에 뭐를 했으면 신고하면 몇 프로만? 10% 됐어요. 그래서 비율 기억하지 마요. 과소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보여준다. 경감. 자, 우리가 기억한 4번 5번 중에서 4번 정도 보세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경감. 무신고 가산세예요. 다음 5번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20. 이 문제 틀린 건 4번, 5번이 틀렸죠. 20%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4번 지문 정도만 기억하세요. 기한후 신고 몇 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50% 감해줍니다. 됐어요?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 부분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여러분 교재 20쪽에 나와 있는 그 아까 도표 있었죠. 10번 도표. 그거 정도만 보시면 돼. 다음 29번 가산세, 가산금 설명에다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며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죠? 이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다. 여러분 가산세를 얘기할 때는 꼭 법조문 자체가 끝에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이것까지 꼭 물어봐요.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가산금은 뭐고? 금리, 이자. 가산세는 세금하고 이자는 성격이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죠? 이거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니을은 맞죠? 몇 개, 맞는 게 몇 개요? 3개. 그렇다고요. 연령이 좀 되신 분은 3개니까 3번으로 무신고 간다니까? 4번이죠, 4번. 3개니까 그냥 3번에 가서 찍으면 안 돼요? 3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7년 11월 22일 날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가산금, 중가산금을 산출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실까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언제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 이게 납부 기간이죠. 마지막 날을 뭐라 그래요? 기한. 이때 납부할 세액이 얼마? 50만 원 납부하라 그랬죠. 그런데 납부하지 못하고 언제? 11월 22일 날 납부했죠. 여기 보세요. 자, 7월 31일까지 일단은 납부 못했으니까 가산금이 붙죠. 체납된 세액, 안 낸 세금의 몇 프로? 3%.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아요. 얼마? 15,000원. 이게 가산금이죠. 연체 이자 붙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별개로 또 1개월을 줘요. 8월 며칠까지? 31일.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하면 안 붙어요. 그럼 15,000원만 붙으면 되죠. 그런데 31일까지 납부가
안 됐으면 1.2% 이게 중과상금이다 얘기지. 이해가세요? 또 한 달 후면 9월 며칠 30 여기서 납부하면 안 붙어요. 요 날까지 납부가 안 됐으니까 요거 지날 때 1.2%. 그 다음에 10월 며칠 31일 납부 안 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11월 30날인데 그 전에 납부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달은 1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상금은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 자 50만원 곱하기 1.2% 하나 둘 셋 몇 개월? 3개월 6천원씩 3개월이면 18,000원.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 됐어요? 다음 33번 용어 정의 틀린 것만 봅니다. 2번 여러분 확인해 봐요. 2번 지문 33번에 2번 자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여기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서 포함한다 제외.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포함한다 그랬죠? 틀렸다. 아니 원천징수 의무자가 뭔데? 5번 원천징수 의무자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징수 편이 있는 자라 하여금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시키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 받죠. 그럼 원래는 세금 내야죠. 근데 그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1년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세금 내려면 대출 받아야 되죠. 그죠? 예, 우리는 통장에 있는 꼴을 못 봐 돈이. 그래서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알아? 자 법률의 소득세법은 뭐라고 해놓냐, 매달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은 매달 소득세 계산해서 내라 이 얘기야. 한꺼번에 내지 말고 매달 월급 받을 때 소득세 계산해서 내. 그런데 각자 내라 그러면 월급 받은 다음 날은 전부 다 결근이네. 왜? 세금 내라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편리가 있는 자가 누구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죠.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용자, 사장 너는 조금은 직원들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세금 빼고 줘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세요? 그러면 사장을 뭐라 그래? 사용자, 사업자죠. 그죠? 사업자는 소득을 뭐할 때,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구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걷는 걸 뭐라 그래? 원천징수. 미리 걷었죠? 걷어갖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모아서 국가에 갖다 내라. 이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 그럼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대신 주는 사람이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34번 눈으로 쭉 지나가면서 답 몇 번? 3번. 그죠? 다음 35번 2차 납세 의무자. 여러분 2차 납세 의무자 큰 의미 없어요. 원래 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뭐가 없어요? 압류할 재산도 없을 때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2차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중요한 거니까 4번만 체크해요. 해당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총 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 해야 돼? 초과. 그럼 무슨 주주? 과점주주는 그 회사가 세금 안 내면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틀렸죠. 100분의 얼마? 50. 100분의 50이면 과점주주 아니라니까? 100분의 50을 뭐 하라고? 초과. 이상도 안 돼. 초과. 됐어요? 예.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해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27쪽에 41번으로 갑니다. 41번. 그리고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에 납세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저는 기본서 할 때 납세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12쪽 나와 있죠. 요약집.
있어요? 예? 20쪽에도 되고 20쪽 보실까요? 예, 그게 일률적으로 나왔죠? 맨 뒤에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뭐예요? 영순이라고 그랬죠? 예, 이번 시험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는 영순이다. 영순이니까 순위가 없으니까 안 나온다고? 아니야. 순위를 따지지 마라. 필수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뭐예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어떨 때 생기느냐? 무슨 짓거리 하면 생겨. 무슨 짓거리 안 하면 안 생겨요. 그리고 1년 중에 날짜 딱 하루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있고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짓거리 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무슨 짓을 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럼 취득세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5가지 중심으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과세 대상 물건을 뭐할 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순간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여러분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늘 다니면서 나는 취득세 내야 돼. 걔는 환자야.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세금 내야 이건 병이지. 이해가세요? 요즘은 병의 종류도 많어. 합리화시켜 다들. 그죠? 살인자도 뭐 해놓고 조금 피해가려면 뭐라 그래. 예? 병도 종류도 많어. 예? 정신 감정 받으면 다 환자야 대한민국은. 여기 보세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으면 예,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죠? 상속세는 상속받는 행위가 있을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인지세는 문서를 구할 때 작성하는 행위가 있을 때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되네 이거죠. 예, 이렇게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있고 또 1년 중에 하루가 되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있죠.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이런 것은요 과세 기준일이 정해져 있죠. 그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예,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야 되는 건 3가지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세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소득세, 모든 소득세,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퇴직소득세든 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죠. 부가가치세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요. 과세 기간이. 그리고 법인세는 회사죠. 1년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도록 기간이 되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야 돼. 왜?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다 합쳐야 돼.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6개월 단위로 합쳐야 돼. 법인세는 1년 단위로 합치죠. 그러려면 기간이 끝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 시기가 있어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했고, 확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정이 돼요.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납세 의무자가 들어오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어디에 내라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걸 확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2가지 크게,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부하면 과세표준 계산해서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돼요. 그럼 고지서 나오는 부가징수 있죠? 이건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요. 세금을 계산하는 걸 결정할 때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니까. 이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육세 이거 부가세죠.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 부과될 때는 취득세 따라가 성격이. 그럼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 이해가세요? 만약에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될 때는 납세 의무 성립 언제 성립해야? 과세
기준이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요. 지방교육세도요. 취득세 부과될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부과될 때는 과세 기준일.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는 확정 시기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1번 문제로 가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틀린 거 1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맞죠? 부가가치세도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지방교육세는 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 맞아요? 여기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랬죠? 그걸 두 글자로 본세 이렇게도 얘기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는 때.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죠. 5번이 틀렸나요? 예. 43번도 갑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1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생겨요 생겨? 성립. 틀렸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생겨요 성립.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알죠? 끝나봐야 돼.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되죠. 맞아요. 답은 몇 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5번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생기고 성립,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요? 4번. 됐어요? 자 45번도 참고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5번입니다. 5번 참고로만 보세요. 4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저 19쪽에 보시면 요약집 19쪽에 보시면 제척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47번. 예, 거기 보시면 저 47번 문제인데 요약집 19쪽 제척기간이 뭐죠? 저 세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권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권리하면 누가? 국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만 권리가 있어요. 국민은 세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 오로지 뭐야 그냥 의무만 있어요. 의무만. 이해가세요? 그럼 법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이죠.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뭐다? 제척기간. 기본적으로 기본 몇 년? 5년으로 돼 있어요. 기본이 몇 년? 5년. 그런데 5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해서 다른 세금을 부과 못할 때는 7년으로 가고, 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그럴 때는 상속세 증여세는 제일 긴 거 15년, 그 외 국세나 지방세는 10년.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거나 포탈했다 그럴 때는 몇 년? 15년. 그리고 그 외에 국세나 지방세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양도소득세 사기로 포탈했다. 다시 말하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죠. 이게 사기죠. 여러분 사기가 뭐야? 원래 사실과 다른 게 사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어? 다음 달에 만기가 되면 뭐 적금 만기되는데 그거 찾아서 갚기로 했어요. 내년에. 아니 다음 달에 내년에. 예? 그래서 그거 만기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줄 테니까 좀 1억 빌려줘. 이러고 빌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년도 가서 적금 만기된 거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여행 가서 다 써버리고 내가 안 갚아서 사기야? 아니지. 못 갚은 거지. 사정이 있어서. 그건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기는 뭐냐? 적금에 처음부터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그거 만기되면 찾아서 준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기망 사기. 이게 사기야. 이해가세요? 사실과 다르잖아. 아니 처음에 적금에 가입한 건 사실이잖아. 이건 사기가 아니지. 무조건 돈 빌려가고 안 갚았다고 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을 때가 사기지. 그래서 사기 기타 그러면 몇 년? 상속세 증여세 빼고는 10년. 됐어요? 그 정도만 보세요. 47번 내려가기 전에 46번 눈으로만 봐요. 상속세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랬죠. 제일 긴 거 47번. 요번에는 지방세 부탈했죠. 뭘로? 사기. 그럼 몇 년? 10년.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정도만 보시고 49번으로 갑니다. 49번 여러분 요약지 19쪽에 보세요. 19쪽에 요약집 19쪽에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있죠. 맨 밑에 소멸 사유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칸에 2번 피담보 채권의 우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인데 그러면 낙찰 가격이 있겠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아갈 거냐, 배당순이라고 하죠. 영순위가 뭐냐, 경매처분한 데 들어간 공입비용이 맨 처음이에요. 만약에 공매처분했으면 체납처분비가 맨 처음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게 뭐예요 이제? 예? 이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하다가 체불된 임금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상가 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있죠. 그게 두 번째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세권 저당권 등기된 거죠. 자, 세금보다도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가 빠르면 전세권 등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짠하고 나타나는 세금 무시무시한 거 있죠. 당해세. 당해세는요 배는 게 없어. 이거는 예?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도 돼서 필요 없어. 당해세가 먼저 가져가. 이건 등기 권리 중에 나타나지도 안 하고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깡통 전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당해세가 뭐냐, 이 건물에 대해서 안 낸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산에 안 낸 세금. 그럼 취득세도 안 냈다. 근데 그건 신고 나쁘잖아. 그런 거 말고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 이 재산에 옛날에 상속받았는데 뭐 안 내서? 상속. 옛날에 증여받았는데 뭐? 증여세. 매년 재산세 안 냈어. 매년 종부세도 안 냈어.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따라가는데 그것도 안 냈어. 고지서 받고 계속 안 내. 왜? 특징이 안 내는 게 얘는 특징이야. 네? 그래서 뭐 가상금부터 이런 것이 당해세예요. 이해가세요? 그건 전세권 저당권 등이 아무리 먼저 됐어도 당해세가 먼저 간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 49번. 자 보세요.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그랬죠. 여기서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얘기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채권담보를 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A 공매 대금에서 조세와 비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비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고?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다 이 얘기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 먼저 했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 가는 게 원칙이야 원래는. 그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이런 세금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게 당해세죠. 거기에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고지서 발부죠. 그런 세금이 우선한다. 그럼 취득세는 당해세라도 안 들어가 이거는 신고 납부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51번 가지고 보세요. 51번. 국세주 다음 중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의 우선 변제 순위를 바르게 연결한 거. 자, 이 박스 안에서 맨 처음에 가져가는 게 뭐냐? 체납처분비. 그죠? 체납처분비가 뭐냐면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합니다. 운반합니다. 그죠? 감정평가에서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체납처분비. 이게 맨 처음에 영순위. 됐어요? 그 가져가요. 체납처분비가 1번.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받을 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나왔죠? 그게 2번이지. 이해가세요? 다음 이제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는 뭐냐 이거지. 만약에 당해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당해세가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당해세가 없잖아요. 그럼 법정 기일 전에 그랬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뭐가 먼저 됐어요? 질권 또는 저당권이 먼저 됐죠. 아, 그럼 이게 3번으로 가야지.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과 세금 중에서는 세금이 우선. 세금이 4번인가요? 그리고 일반 채권이 맨 마지막. 일반 채권이 맨 끝이 항상. 체납처분비는 맨 앞에. 됐어요? 답은 몇 번? 3번. 맞아요? 예. 당해세란 말이 없으니까. 예? 예. 국세 및 지방세 가상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당해세면 당해세라고 표시를 하지. 아하, 알았어. 예. 됐어요? 예. 다음. 이번에는 50 몇 번? 3번. 자, 이건 그냥 읽고만 갈 거니까 이의 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라. 여러분,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은 전부 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1번 맞아요? 2번 국세의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예, 이의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지방세는 90일 이내 결정해줘. 90일 이내 결정 통지예요. 심사, 심판, 청구 다 90일 이내 결정 통지야. 근데 이의 신청만 그것도 국세는 특별히 며칠? 30일이야. 며칠?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건 뭔데? 90일. 다만 이의 신청인이 송부받은 신청서에 의해서 이항 본문에 따른 결정인 기간 내 항변이 있는 경우는 30일을 더 연장해서 며칠? 60일 이내로 한다. 맞아요. 3번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 절차로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국세는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지방세는 심사, 심판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인데 큰 의미 없고, 다음 4번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보류할 수 있다. 맞고, 5번 이의 신청,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전제지변으로 인해서 기한 연장 사유로 인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기한 내 심사 청구를 못했다면 그건 지나고 14일 이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문제로 넣었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고 신경 쓸 거 없어. 다음 55번. 여러분 요약지 19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서류 송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있어요? 맨 밑에 칸. 자, 세금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첫 번째 교부 송달. 교부 송달은 뭐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게 뭐예요? 교부 송달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찾아갔더니 그런 사람이 거기 안 산대. 그럼 교부 송달을 할 수 없다. 그죠? 예. 또 우편 송달이 있어요.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일부 세금에 50만 원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이 등기 우편. 자,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죠. 그런데 반송됐네. 뭐라고? 수취인 불명. 그러면 우편 송달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다음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보통신망 접속을 허용해줘야 돼. 안 하면 아무나 접속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달할 방법이 없다. 됐어요? 자, 이렇게 교부송달, 전자송달, 우편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세금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아니면 어디? 법원에 맡겨놓고 공시를 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이렇게 공시를 하면
공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전달된 걸로 보겠다.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에 55번 해당하지 않는 건 뭐? 누가 봐도 알겠네. 구두송달. 신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화로부터는 구두로 전달할 수는 없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 57번.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거.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예, 공시송달할 수 있다. 3번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죠.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전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5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보한다. 거부. 여기 보세요. 교부 송달은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죠? 근데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봐도 어떻게 해? 여기 봐세요. 안 봐. 안 받잖아요? 놓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공시송달이 아니다 이 얘기야. 놓고 오면 돼.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서. 예,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시 쉬었다 취득세로 갑니다.